믿을 수 없는 정치 드라마,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가 막판에 급제동됐습니다. 이유는 바로 특수활동비 논란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2,500만 원을 포함해 4대 권력기관 예산이 포함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2025년 7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과거 민주당은 특활비를 삭감했지만 집권 후 다시 편성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중잣대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과연 특활비 논란 어떻게 해결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비수도권 주민들 최대 55만 원의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오늘은 한국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계획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마련된 대책으로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주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우선 정부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비수도권 주민은 소득에 따라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53만 원을 받으며 여기에 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추가로 5만 원을 더 받아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반면 수도권 주민 중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그 외는 최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계획은 국회에서 7월 4일 본회의를 통해 올해 2차 추가 경정 계산안으로 확정된 내용이에요. 이번 정책은 지역 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을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죠.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의 거주지별 추가 금액을 더해 받으며 2차 지급으로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2개월 내 90% 국민에게 2차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해요. 공정하게 분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이 여전히 크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많은 소식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믿을 수 없는 정치 상황.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7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즉 추경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간 협상이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결렬됐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대상과 비용 분담 비율에서 합의에 실패했어요.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번 추경이 약 2조 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절박함이 느껴지는데요. 과연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믿을 수 없는 비극, 부산에서 심야 화재로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과연 어떤 대응책을 내놓았을까요? 최근 부산에서는 지난 6월 24일과 7월 2일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아파트 화재로 어린 자매가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들은 모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5년 이전에 지어진 낡은 아파트에서 발생했죠. 이에 정부는 7월 4일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심야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맞벌이 부모가 생업으로 아이를 두고 외출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 특히 심야 시간대와 긴급 돌봄 공백 상황에 맞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 4천여 개 지역 아동센터 중 344곳에서 오후 8시 이후 연장 돌봄을 시범 운영 중인데 이를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또한 스프링클러가 없는 약 2만 4천 개 아파트 단지의 화재 취약점을 점검하고 사후 설치 가능성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여름방학 전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소방관이 직접 진행하는 화재 대피 교육을 강화해 안전의식을 높일 예정입니다.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이번 비극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부모들의 돌봄 부담과 낡은 주거 환경 문제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대책이 반복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 더 많은 소식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3표, 반대 3표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이는 후보자 지명 29일 만의 결과입니다. 같은 날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주주 권한 강화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 변화가 예고됩니다. 또한 개헌법 개정안과 한우법 제정안도 통과되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임명과 법안 통과, 과연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믿기세요? 서울 강남 전셋값이 단 며칠 만에 2억 원이나 폭락했다고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최신 부동산 뉴스를 1분 만에 알려드릴게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초고가 아파트 메이플자이 전셋값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원인은 바로 정부의 6027 초강력 대출 규제 때문인데요. 이 정책으로 전세 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입주자들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메이플자이 전용 135미ami 어리 매물은 원래 전세 보증금 30억 원에 나왔지만 7월 1일 1억, 2일 또 1억이 내려 이틀 만에 28억 원으로 급락했어요. 59미ami 어리 매물도 14억 5천만 원에서 9억 9천5백만 원까지 떨어진 사례가 있어요.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현재 이 단지 전세 매물은 약 1993가구로 입주 시작 후에도 매물이 소진되지 않고 계속 쌓이고 있답니다. 6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 단지는 총 3생 7가구로 신반포 4지구 재건축을 통해 공급된 곳이에요. 하지만 6027 대책이 6월 28일부터 적용되며 전세 대출이 제한되자 입주자들은 전세 보증금으로 장음을 치르려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어요.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매물이 소진되지 않으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심지어 대출 연체를 피하려고 가격을 더 내리고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도 생길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답니다. 이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강남 전셋값 폭락이 앞으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까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최신 뉴스를 더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